새벽 4시 30분. 대한민국 어딘가 73세 이순애 씨의 하루는 50년 넘게 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온 집안을 감싸는 어둠 속에서 순애 씨는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잃은 기상은 그녀의 의지가 아닌 50년 동안 몸에 각인된 강박이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남편 강태식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0년을 참고 살았지만 끌어넘치는 주전자처럼 그녀의 삶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식 씨는 75세. 정년퇴직 후 10년째 집에서 소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퇴직은 순애 씨에게 해방이 아닌 24시간 감시와 비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순애, 밥상 다 됐어? 트로트 소리도 안 들려. 순애 씨는 묵묵히 밥상을 차립니다. 정갈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하지만 태식 씨의 입은 50년째 만족을 모릅니다. 이 국은 또 왜 이리 뜨거워? 이거 시켜 먹으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요? 50년을 같이 살았으면 내 입맛 정도는 알 때 됐잖소. 뜨겁다, 차갑다, 짜다, 싱겁다. 5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비난의 레퍼토리입니다. 순애 씨는 반사적으로 목 부위의 신경통을 문지릅니다. 50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육체를 갉아먹고 있죠. 옆집 옥분이가 해준 깍두기는 얼마나 맛깔나던지. 당신은 50년 내내 그 정성이 부족해.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척할 뿐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존중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해줬다는 뜻이겠죠. 태식 씨가 집을 비운 후 순애 씨는 조심스럽게 낡은 서류 봉투들을 꺼냅니다. 50년 동안 꼼꼼하게 정리한 봉투형 가계부입니다. 지출 내역뿐 아니라 순애 씨는 봉투 뒷면에 펜으로 아주 작은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감정 기록입니다. 남편의 모욕적인 언행과 폭언의 횟수, 지속 시간을 기록한 고통의 수치화 작업입니다. 50년 세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고맙다 혹은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0이라는 숫자는 순애 씨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취급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순애 씨는 이 봉투를 부여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이웃 김옥분 씨는 순애 씨에게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5년 전 황혼 이혼을 겪었죠. 순애 씨 얼굴이 흑빛이야. 태식 씨가 또 뭐라고 했어? 언니, 나 이젠 정말 못 살겠어. 이러다 나 먼저 병들어 죽을 것 같아. 옥분 씨는 순애 씨의 등을 두드려주며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순애 씨 50년 봉투 가계부 그거 절대 버리지 마. 그게 바로 당신의 무기야. 당신이 그 집에서 밥솥이 아니라 재산을 지킨 주인이었다는 증거니까. 당신의 무기. 그 한마디가 순애 씨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고통의 기록이 이제 자신의 삶을 구원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참는 것도 이제 한계입니다. 주전자 뚜껑을 열고 증기를 뿜어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순애 씨는 그날 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할 말을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내일 아침 순애 씨는 태식 씨에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50년 만에 맞이하는 고요한 새벽입니다. 밥솥의 알림음도 국 끓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순애 씨는 새벽 5시부터 깨어있지만 오늘은 주방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식 씨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50년의 습관을 깨는 것은 생각보다 두려운 일입니다. 태식 씨는 밥이 없는 텅 빈 식탁을 보고 잠시 멍해집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풍경입니다. 이순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밥이 왜 없어? 여보. 이제부터 아침밥은 당신이 직접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태식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밥이 없다는 사실보다 아내의 반항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미쳤군. 이 나이에 밥 투정하는 거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래?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순애 씨는 큰 용기를 내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50년 동안 남들의 시선 속에 갇혀 살았던 순애 씨에게 이혼은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벽이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순애 씨의 봉투형 가계부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가계부 봉투 속에 숨겨진 감정 기록 페이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 이 가계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50년 동안 가사와 경제를 모두 관리하셨어요? 이 기록은 순애 씨가 집에서 밥솥이 아니라 공동 재산을 형성한 주역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주역이라는 말에 순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50년의 결혼 생활, 순애 씨의 기여도는 50% 이상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을 마친 순애 씨는 자녀들에게 이혼 계획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너희 아버지와 이제 헤어지려고 해.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둘째 딸 강민주 씨는 엄마를 안아주며 지지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 다 알아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큰아들 강우진 씨의 반응은 순애 씨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저희 체면은 뭐가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어떻게 보겠어요. 노년의 망신이에요. 아들은 엄마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했습니다. 50년간 남편에게 들었던 무시가 아들에게서 다시 반복됩니다. 순애 씨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순애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들의 체면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얼마 안 되는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판결이 나기 전까지 머물 작은 임시 숙소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을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오직 이순애를 위한 곳입니다. 순애 씨는 가방 깊숙한 곳에 50년 동안 모아온 봉투 가계부를 다시 한번 단단히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용기와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순애 씨는 이 봉투를 들고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할 것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순애 씨는 끌어넘치는 주전자처럼 폭발 직전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5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순애 씨는 남편 태식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고추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년간의 아내 역할에 대한 순애 씨만의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며칠 동안 드실 수 있도록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집에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입니다. 태식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입니다. 오늘 국은 맛이 좀 사네. 어제는 그렇게 싱겁더니 오늘은 괜찮군.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이제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곧 끝날 관계의 마지막 대화일 뿐이니까요. 식사를 마친 태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순애 씨가 태식 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순애 씨는 태식 씨 앞에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입니다. 태식 씨는 처음에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듯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물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이야? 감히 내가 나한테 이런 걸 줘. 당장 치워. 이 나이에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장난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 소송이 시작될 거예요. 협의 이혼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태식 씨는 이혼 소송 통지서를 손으로 찢어버리려 합니다. 50년간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아내가 반항한다는 사실에 폭발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을 안 줬어. 밥을 굶겼어.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순애 씨의 떨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50년 동안 내 존재를 무시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당연한 일 속에 내 고통과 희생이 있었어요. 당신에게 나는 밥을 해주는 밥솥, 옷을 빨아주는 세탁기였을 뿐이에요. 이 가계부를 봐요. 당신의 폭언과 무시를 기록해둔 내 50년의 상처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나는 존중받아야 할 인간 이순애입니다. 태식 씨는 순애 씨의 격렬한 분노와 펼쳐진 가계부의 압도적인 증거 앞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우진이한테 전화할 거야. 내 엄마 미쳤다고 말할 거야.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아들의 체면을 방패로 삼는 남편의 마지막 발악. 하지만 순애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이나 아들의 체면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저는 오늘 나갑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순애 씨는 문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이순애, 돌아와.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 문이 닫힙니다. 5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순애 씨의 인생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가장 혹독한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한 순애 씨. 그녀의 해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집을 나선 순애 씨는 둘째 딸 민주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민주 씨는 엄마를 가장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었죠. 순애 씨에게 이곳은 피난처이자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2달의 숙려 기간이 흐르는 동안 순애 씨는 50년 동안 남편에게 억눌렸던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잔소리 없는 아침, 원하는 시간에 잠드는 밤. 소소한 일상 자체가 치유였습니다. 반면 혼자 남은 강태식 씨의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간 아내의 손길에 익숙해져 있던 그는 단순한 집안 일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노동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밥 한 끼, 청소 한 번, 옷까지 정리.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이고, 국물도 제대로 못 끓이겠네. 순애,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태식 씨는 아내의 부재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50년 동안 밥솥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던 아내의 공백이 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식 씨 측은 여전히 순애 씨의 기여도를 낮추려 했지만 오서진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순애 씨의 50년 봉투 가계부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가사 노동뿐 아니라 순애 씨의 지극한 절약으로 재산이 유지되고 증식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순애 씨는 주택 가치의 48%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밥솥 취급을 받았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자신의 인생이 법적으로 존중받았다는 사실이 순애 씨에게는 더 큰 의미. 순애 씨는 재산 분할금으로 안양 외곽에 작은 연립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 집이네요. 생애 처음, 오직 이순의 세 글자만이 새겨진 등기부등본. 이 집은 그녀의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새 자물쇠를 꺼내 현관문에 설치했습니다. 이 자물쇠는 남편의 잔소리와 비난을 막는 방패이자 순애 씨 자신만의 성을 지키는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허락 없이 이순애의 공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남편 태식 씨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50년을 살면서 당신 고생을 몰라줬다니 후회스럽고 눈물이 난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밥도 못 얻어먹는 이 신세가 되어서야 깨닫다니. 제발 돌아와주면 안 되겠소. 내 잘못을 만회하고 싶소. 순애 씨는 남편의 후회 가득한 문자를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5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과였습니다. 순애 씨가 답장을 입력한다. 당신에게는 늦었지만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썼다가 지운다. 원망 대신 담백함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갈등이 봉합되었습니다. 순애 씨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순애 씨의 두 번째 인생은 땅을 일구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앞마당. 순애 씨는 흙을 만지며 찔레꽃 모종을 심었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의 비난과 무시 속에 억눌렸던 자신의 삶을 다시 흙 속에 심는 기분이었습니다. 찔레꽃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죠. 순애 씨의 강인한 인생과 참 닮아 있습니다. 순애 씨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배움은 50년의 세월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시 창작반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순애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50년의 밥상입니다. 50년의 밥상 위에 당신의 목소리는 칼날이었네.
뜨겁다 싱겁다 내 존재는 그저 밥솥이었지. 오늘 텅 빈 밥상 앞에서 나는 비로소 밥이 아닌 나 자신의 이름을 보내. 순애 씨의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였죠. 시를 들은 수강생들은 눈물을 훔치며 순애 씨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밥상 위에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순애 씨의 경험은 이제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시 창작반 친구들과 함께 인생 2막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차를 타고 바다로, 산으로 50년간 가보지 못했던 여행을 떠납니다. 남편의 눈치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보낸 시간들. 순애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1년 후, 순애 씨의 삶은 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순애 씨의 시를 접한 한 출판사가 그녀에게 시집 출판을 제안한 것입니다. 순애 선생님의 시는 진정성이 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선생님의 시집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순애 씨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50년의 고통과 희생이 이제 아름다운 문학작품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순애 씨는 옥상에서 자신이 쓴 시집의 서문을 낭독합니다. 시집의 제목 73세, 다시 쓰는 나의 이름. 두려움은 습관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나의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70세. 찔레꽃처럼 모진 세월을 이겨낸 나는 비로소 나의 이름을 가집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순애 씨의 두 번째 인생, 73세의 독립선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